검찰과 그동안 출석 날짜를 놓고 무려 보름 동안이나 수싸움을 벌여왔던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 내일까지 단식을 하면은 열흘째입니다. 오늘이 9일째고요. 자, 그런데 검찰에 내일 출석합니다. 검찰이 지금 의료진까지 대기를 시켰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검찰이 200여 쪽의 질문지를 준비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건강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는 다소 어려울 거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50쪽을 줄여서 한 150쪽 분량으로 압축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응급의학과 의사 또 구급차 등도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수원지검 후문으로 내일 10시 반에 이 대표가 출석을 하게 되면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티타임 없이 이제 하고, 자, 문제는 뭐 잠시 뒤에 질문하겠습니다만 검찰이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하다 말고 왔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나 이런 경우도 거의 없잖아요.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의료진도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신문사항도 애초 예정됐던 200페이지보다 줄이고 했는데 200페이지보다 이제 신문사항도 줄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상당히 체력 소모는 좀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앞서 그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할 때마다 대부분은 뭐 문답을 다 자세히 안 하고 준비한 질서로 대체하는 식으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아마 이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예, 일단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지라는 점입니다. 왜냐? 다른 분 단식 때와는 많이 달랐거든요. 다른 분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열흘 동안 단식을 했던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어서 나올 것이다. 하지 마, 이제 그만해. 수사가 안 맞잖아. 수행 맞고 그만해. 아니 건강해야 뭐 싸움도 하지. 네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해줘야 내가 일어나지. 그만해 이제. 나 갈 거야. 네가 나 풀어줄 수 있잖아. 나 진짜 죽어서 나올 거야. 네가 좀 해줘. 힘들어 죽겠다. 네, 지금 김성태 전 의원께서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 예, 저 때 기억 지금도 나십니까? 저 때가 아마 단식 중간에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셨을 병원 실려왔는데 예. 그때 병원에 실려가 가면은 뭐 제일 기본적인 게 링겔을 꼽아 주려고 그러죠. 링겔을 꼽고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링겔을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왜요? 그 수액을 맞는 순간 단식은 이제 중단되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수액 맞는 것도 단식 중단이다? 그렇습니다. 수액 맞고 또 돌아와서 단식한다면 그건 좀 웃기는 이야기죠. 자, 지금 당시 화면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저 화면을 다시 보여드려서 정말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기력이 거의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불편하십니다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또 단식 중간에 또 뭐 청년 이 계안으로부터 또 턱을 가격 받아가지고 예. 턱이 돌아갔었어요. 예. 그래서 턱 보호대를 또 병원에서 조치해서 또 착용한 상태고 예. 제가 처음으로 이 노숙 단식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또 뭐 여대 야소 전국에서 뭐 민주화 운동, 노동 운동, 시민사회 운동 이런 뭐 운동 선수들이 많아요. 단식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죠. 예. 그래서 실내에서 로텐도홀이나 또 대표실에서 한 달, 두 달 해도 쉽게 말하면 이분들 눈도 깜짝 안 하는 분들. 그래서 저 추운 날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하신 거예요? 선택한 것은 이제 노숙 단식이다. 어. 처음에 한 3일은 아예 그냥 밀짚 모자 쓰고 낮에는 그렇게 앉아 있었고 예. 밤에는 비닐 이제 뒤집어 쓰고 그리고 3일 하고 난 뒤에 비도 많고 오고 그래서 간이 천막을 친 겁니다. 예. 그것도 이제 사방이 다 뚫린 거. 처음에 천막도 없었습니까? 예, 천막 없었죠. 그래서 뭐 CCTV와 카메라 다 이렇게 24시간 감시한 가운데 단식을 하니까 정말 노숙에다가 원래 노숙 단식에 가면 실내보다 한 2배, 3배 힘들다 그러거든요. 어느 순간이 제일 힘듭니까? 며칠째 될 때가 힘들어요? 3일째 정도까지는 막 그냥 오장육부가 뒤틀어지고 정말 힘들고 3일 조금 지나니까 약간 평온해지는데 한 5일 정도 되는 그러니까 기력이 없어졌어. 상대 이야기 듣는 것도 짜증스럽고 말하는 것도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싫어지더라고요. 얘기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요? 싫어지고 그냥 자꾸 뒤로 제껴지죠.
그 결정적인 게 한 7, 8일 정도 되니까 이 호흡도 곤란해지고 예. 뭔가 뭐 밤에 특히 상당히 불안해져요. 밤에.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숨도 가쁘고 아 이러다 이게 죽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허. 뭐 그런 극도의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9일차인가 10일차인가 아마 실려간 것 같은데 예. 병원에 그 가서도 9일인지 10일인지도 그 당시에는 그럼 저는 기억이 안 예. 나죠. 사실상 저때 저는 개인적으로 저때는 정치가 그래도 살았습니다. 당시 민주당 홍영표 대표께서 예. 원내대표 선출되자마자 제가 단식 8일차 하는 첫날 단식하는 그 장소에 제가 자신이 어총에서 대표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이 거기고 제가 병원에 그 뒤에 실려가고 난 이후에 사실상 11일차 되는 날 병원에서 합의가 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을 실시하는 그 합의를 병원에서 난 그때부터 흔히 말하는 보식을 했습니다. 수업을 묻고. 그때부터 이제 식사를 처음 하셨는데, 자 이제 저희들이 궁금한 게 내일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10일차인데 10일차 때 되면은 의식이라는 게 물론 이제 미리 말씀드리죠. 개인적 어떤 신체적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한 10일차 때는 거의 어떤 상태입니까? 거의 실신 상태죠. 그냥 저도 그때 자료화면 사진 보면 왜 입던 옷을 갖다 배를 이렇게 끄집어 올리고 옷을 올리고 배를 보이게 하고 그 자신도 모르는 행동이 보이진 거죠. 가스가 계속 차고 속이 안 좋으니까. 아니 그런 것보다 숨이 가쁘고 숨이 가쁘니까. 호흡이 곤란해지고 막 정신도 그냥 좀 이상하게 해서. 예. 그러니까 병원에 제가 실려가고 나서 제일 먼저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이 나중에 알았는데 예. 공황장애 약이었어요. 왜 공황장애야 그래요? 그런 증상이 공황장애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단식을 좀 오래 하면은 그런 정신적 장애가 발생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 다시 이제 지금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정상 한 10일 차면은 정말 걱정되죠. 뭐 진짜 정성호 의원님 말씀처럼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더라도 누워서 받으면 되지 그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건데 예. 정상적으로는 저는 하여튼 이재명 대표는 체력이 대단합니다. 정신력도. 예. 정말 저렇게 걱정이 되시죠? 그게 솔직히. 정갈하게 저렇게 앉아서 뭐 또 그런 많은 방문객 보고 뭐 저런 게 상당히 쉽지 않을 건데.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는 12시 전에까지만 하시고 그 위에는 또 10시죠. 10시부터 그 뒷날 10시. 그런 하시니까 이제 조금 휴식이 다를 거예요. 상당히 안정되고 도움은 될 거예요. 예. 당연히 큰 도움이 되죠.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호 의원 조사가 어려우면 누워서 받는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예, 이달 뭐 11일, 12일 정도 국회 일정이 없는 날 예.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근데 다음 그게 주 뭐 검찰에서는 8일, 9일 정도 얘기를 하는데 2, 3일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건강 상태는 좀 영향이 아니 있지 가서 뭐 않을까요? 누워서 조사받으면 되는 거고 어차피 진술서에 가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단식은 네. 단식이고 수사는 수사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한 장관 얘기한 그대로예요. 단식. 자, 어차피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어차피 진술서로 가름할 거다. 전에 조사받을 때도 대부분 그랬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누워만 있어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사실 뭐 실제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그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이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 2019년에 그 북한에 이제 경기도가 내야 될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그리고 이제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가 지금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뭐 검찰 조사를 지나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죠. 안버스 씨 같은 경우에도 재판에서 뭐 증언도 했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재판과 수사가 진행된 부분이라서 서로 어떻게 보면은 묻고 답할 내용이 좀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그동안의 변수가 생겼던 것은 이화영 씨가 이제 어떻게 진술을 할 것이냐.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락가락했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른바 강성 지지층은 지금 단식해서 저렇게 힘드신 분이 검찰까지 오게 했다. 검찰 이게 말이 되느냐. 또 이런 집회와 시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민주당에서 날짜 시간 공지하면서 이른바 소집령이 나왔다고요? 네, 민주당에서 자체 제작한 포스터를 또 공개를 한 건데요. 오전 10시 반에 수원지검 후문으로 이 대표가 출석을 하게 된다면서 시간과 장소를 공개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비슷한 내용의 포스터를 올렸다가 이 대표가 혼자 출석을 한다고 하더니 강성 지지층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비서실에서 이걸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출처를 명시하고 또 문의가 많아서 알려드리는 거다. 이런 문구를 또 포스터에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지금 뭐 계시니까 네.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그런 전망이 있어요. 단식하기 전에는 그래도 좀 몸 상태를 추스리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실려 가더라도. 예. 그리고 그러니까 조사가 끝나면 단식도 그만둘까? 뭐 이런 의문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았다고도 단식을 중단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하고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드릴 말씀은 이재명 대표께서 좀 심신으로 굉장히 힘드시고 피폐해져 계시더라도 최대한 당당한 모습으로 검찰에 출석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장소나 출석 일시 저런 걸 공지하는 것, 저건 누구 생각인지 몰라도 저는 되도록 이 대표가 조금 비장한 분위기로 당당하게 그렇게 출석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그 우리 김성태 전 대표께서 전체적인 맥락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약간 동정하시는 본인의 경험에 반초해가지고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저런 게 정말 마땅한 태도 자세이시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는 정치가 작동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당선된 지 하루 만에 바로 찾아오셔가지고 힘들다 이렇게 위로를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병원에 입원해 가서는 결국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했다 저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김기현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뭐 비판하고 뭐 폄하할 수는 있지만 조롱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황제 무슨 단식이냐, 황제 출석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지금 본인은 12일 이후에 출석한다고 했는데 그건 검찰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9일로 출석하는 거 아닙니까? 출석 시기 하나 제대로 못 결정하는 황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정치가 복원돼야 되고 정치가 작동할 타임이다.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뭐 또 다른 당도 그랬겠죠. 서로 단식을 하면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좀 동정심을 보이고 손을 내밀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정치가 복원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상 대한민국 정치사를 이렇게 보면은 단식은 정치적 약자가 강자를 향해서 날을 세우는 자신의 목숨을 건 투쟁의 하나의 수단이에요. 예. 이 수단은 뚜렷한 목적과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아울러서 처절한 진정성이 자신과의 그 양심적 각오가 먼저 선행적으로 결의되고 난 뒤에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도 이재명 대표가 왜 168석의 제1당의 입법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저 대표가 뭐가 부족해서 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나. 본인이 이제 내건 플랜카드가 민주주의인데 이 민주주의라는 거는 어느 누가 이렇게 답변해주고 또 약속을 뭐 지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김영삼 대통령도 23일간의 단식을 통해서 그렇게 민주화 5개항을 쟁취를 해내고 김대중 대통령도 1990년도에 단식을 13일 하면서 그때 중단된 지방자치제를 부활을 시키자 합니다. 그건 제3정권을 통해서.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뚜렷한 이 투쟁의 수단은 단식은 했지만은 명분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이거는 뭐 사법 방해를 위한 그런 수사 지연 전략이다, 재판 지연 전략이다 알겠습니다. 이런 비난을 받는데 저는 좀 단식 이제 중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검찰 수사를 받는 우리 모습. 대표님 단식장에 한번 찾아가십시오. 제가 그거 좋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밝힌 어제 이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 이화영 전 부지사는 서면 진술서를 공개합니다. 근데 이 서면 진술서에 어떤 내용이었느냐? 기존의 입장을 또 바꿔요. 검찰에서는
쌍방울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거는 검찰의 압박 때문이었다라는 취지로 바뀝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만 이번엔 뭐라고 또 한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추가 기소 같은 검찰로부터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관련이 마치된 것처럼 본인이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허위 진술이었다. 예, 그걸 스스로 이제 밝힌 겁니다. 이 거듭 밝히지만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이 아니고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 자체를 요청한 게 없다. 따라서 어떤 보고도 한 적이 없다. 이 보고라 함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이 관련해서 한 적도 없고 이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검찰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그동안 모두 벌어진 것이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예. 자, 결국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변호사가 바뀌면서 예견이 됐던 일이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 과정을 읊는 것만 해도 진짜 시간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진짜 복잡 단단한 일이 있었죠. 원래 사실 이 출발점이 냈던 진술이 그겁니다. 그동안은 이 대표의 관련성 다 부인하다가 7월 중순에 검찰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진술을 합니다. 이 총 800만 달러 아닙니까? 그중에서 300만 달러 방북 비용, 지사의 방북 비용에 대해서는 당시 지사한테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 사전 보고를 했다라고 지금 이화영 씨가 이제 검찰에 일종의 자백을 한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도 재판부가 확인을 합니다. 그 태도 변화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서민석 그 부장판사 출신 그 변호사가 네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재판이 확 틀어질 그럴 기세였었는데 그때 이제 이화영 부인이 씨 나타나죠. 네, 아내가 나타나서 이 변호사에 대해서 사임서를 본인이 제출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이화영 씨는 이거 사임시키는 거 내 의사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예. 그래서 재판부에서 의사 확인하고 했었는데 결국 그 변호사 사임을 하고 중간에 또 이제 민변 출신의 김영태 변호사가 막 싸우죠, 이번에. 그렇죠. 재판부랑 검찰이랑 싸우더니 또 본인이 이제 그동안 낸 그 검찰 진술서, 자백 진술서를 다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 내고 본인이 또 사임서 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이제 휴정기다 뭐다 해서 이 사건이 이게 필요적 변호 사건입니다.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 진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거의 거의 한 달 가까운 기간 달 넘게 동안 이제. 한 달 넘게 재판이 지체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새로 그 민주당 출신의 변호사가 들어왔고 그러더니 결국은 이게 기존에 일부 인정한 진술을 다시 부인하는 그런 내용의 진술서를 낸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왜 태도를 바꿨을까? 이게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뭐 형량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유리한 일인가? 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뭐라고 했습니까? 부탁받고 한 거다. 아니 그 많은 돈을 내가 그러면은 뭐 아무런 믿음도 없이 줬겠느냐? 이재명 당시 지사와 전화 통화도 했다. 자, 안부수, 아태협 회장 중간에 연결책 이 사람도 이 사실을 다 국정원에다가 그것도 지난번 문재인 정부 국정원 당시에 쉽게 말해서 이거 문제 없을 때 다 얘기했어요. 그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까지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한테는 보고 안 했습니다. 다 제가 한 겁니다. 북한을 누가 갔는데요? 물론 가지는 못했어요.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또 나중에 이제 법리 해석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누가 가려고 했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본인이 불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게 사실 데자뷰로 떠오르는 게 대장동 사건에서의 과거 유동규 씨의 지위 같은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게 지금 그 건설에 대해서 지금 대규모 건설 사업에 대해서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게 시장이잖아요. 근데 시장도 아니고 공사의 대표도 아니고 기획본부장이 혼자서 그 수천억대 그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한 그 사업을 다 책임을 진다. 처음에 대장동 사건이 그렇게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유동규 씨가 이제 태도를 바꿔서 정작 재판에서 이거 내가 다 했다고 이렇게 되면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바뀐 상황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뀐 진술서 태도대로 간다고 한다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모든 책임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준 김성태 전 회장도 내가 부탁 받았다라고 했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조율을 담당했던 안부수 아태협 회장도 또 마찬가지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지사 요청이 있어서 내가 조율했다라고 했는데 예. 가장 이 대표하고 연결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번 자백 진술했다 그걸 다시 뒤집었으면은 결국 이거는 혼자 본인이 책임을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이게 사실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변호인들이 형사사건 맡으면은 가장 주력을 하는 게 이런 사건에서는 자기 윗선에 있는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자기 책임이 면하게 분산이 되니까. 되고 그렇죠. 형량이라도 면하게 되고 줄이니까. 형량이라도 줄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다시 태도를 바꿔서 이거 내가 다 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법적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방향입니다. 예. 자, 이 논란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 외에도 주변 사람이 참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박찬대 전 최고위원입니다. 부인 통화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화영 전 부지사님 구속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만나보거나 면회를 한 적도 전혀 없거든요. 심지어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제가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자꾸 그거를 이렇게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가는지. 아무튼 만난 적도 없고 면회 간 적도 없고 부인은 얼굴도 모른다. 그게 사실은 분명한 팩트거든요. 뭘 더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이 말도 뭘 더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궁금해한 거는 접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인데 얼굴도 모른다. 자, 결국 논란만 불러일으키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재명 대표는 바로 어제 그 발표가 난 날, 이 진술서가 나오는 날, 나 출석할게. 지금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거는 사실상 대의민주주의 입법 권력이 사법 방해를 한 정말 위험한 대한민국 아마 헌정사가 될 거예요. 상급 분리 대한민국의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냥 168석의 입법 권력이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를 한 경우도 이게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건 재판 지연 전략을 통해서 결론은 결정적인 진술인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게끔 이렇게 만든 것이고 거기에 많은 공조 조력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친구가 용인 민주당 당협위원장입니다. 예. 그 사람이 이화영 부지사 전화 연결을 해준. 전화를 연결해서 그렇게 박찬대 최고위원은 통화를 했다. 근데 앞에 한 내용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알지도 못하고 뭐 통화도 안 했고 뭐 얼굴도 만난 모른다.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른다 그랬는데 이미 그런 식으로 한 거는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 된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화영 이제 부지사가 다시 새로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서 나는 2019년도에 쌍방울 김성태에게 대북 송금 뭐 부탁한 적도 없고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서 그렇게 뭐 한 거 없다.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미 이화영 지사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혔고 이 내용들이 당시 아니 800만 불이나 일개 기업에서 김성태라는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송금을 하는데 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 이 사실을 모릅니까?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해서 국정원의 원장에게 보고되고 그 내용은 국정원에 자료 보관되고 있은 걸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밝혀냈는데도 이렇게 사법방해를 한다는 것은 그건 위험한 일이죠. 증거가 충분히 이러면 있다.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있는 그대로 이재명 대표도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변론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예. 이걸 자꾸 이미 구속돼 가지고요. 있는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한 그 자체를 갖다가 이화영 지사 부인까지 동원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걸 방해해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거 이건 예.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예. 예, 지금 사법방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검찰이 무속 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피의자들을 다 구속시키고 계속 압수수색하면서 압박하고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사법방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뭐 결정적인 것처럼 계속 주변에서 이화영 특히 검찰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만 지금 목을 메고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분명히 이제 진술의 최종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대북 송금의 사건 기본 얼개를 쌍방울이라는 민간 기업이 북한과의 자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신력이 없으니까 공신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끌어들인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노스라는 기업의 가치가 수천억 올라가지고 시세 차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차분하게 이제 뭐 법적인 논란도 이제 정리가 됐고 변호사 문제도 일단락이 됐으니까 이화영 지사가 또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차분히 지켜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원래 검찰에서 이 지금 박찬대 의원이랑 천준호 의원 오늘 소환 조사 받으러 오라고. 예, 이제 그 사법방해 예. 우리나라 그런 죄는 없습니다만 관련해서 예, 사업방해 관련해서 이제 참고인 조사 받으러 오라 오늘 통보를 다시 했는데 두 의원 다 오늘 국회 일정이 있어서 어렵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사를 불응했다고.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불응하고 이번에 또 불응하는 거네요? 예, 근데 이제 뭐 그게 공식 절차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거부를 한 건지 아니면 조율하는 과정에서 오늘을 얘기했는데 아하. 불발이 된 건지 이건 좀 더 살펴봐야 됐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 대표 출석하기 전에 이게 전날인 오늘 오라고 했지만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